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월 1주차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Q&A는 입시 전과목 관련된 내용입니다. 별빛초롱님, 저는 무지에서 댓글 달아요. 국제학교는 돈만 있으면 아무나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외국에서 살다 오거나 외국인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시는 분들 저 좀 알려주세요. 자,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괜찮아요. 어머니 무지하신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구분 점 알기가 생각보다 자기가 특별히 찾아보지 않으면 당연히 모릅니다. 자, 국제학교 입학 조건 물어보신 건데, 국제학교는 입학 조건이 특별히 없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준비를 따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돈이 좀 필요한 경우 되게 많죠. 학비가 제가 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여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국제학교랑 외국인 학교는 달라요. 외국인 학교, 예를 들면 KIS, SIS 이런 학교들은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이 외국 국적이거나 또는 최소 그리고 학생이 3년 이상 외국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거나 이럴 때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입학 조건이 걸려요. 그래서 한국인 자국민이고 부모님 다 한국인이시고 뭐 외국 학교도 안 다녔는데 이제 가고 싶다 이러면 그냥 국제학교 가시면 되고, 제가 국제학교 일단 되게 유명한 국제학교도 있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이제 브랭섬이나 한국국제학교, 노스 런던이랑 세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유명하죠. 체드윅, 그리고 대구에 대구국제학교가 있어요. 근데 국제학교 이렇게 제가 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학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인증기관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인증기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막 대안학교나 학원인데 국제학교라고 이름을 달고 운영하는 곳들은 사실은 그 일종의 가셔는 좀 안 좋은 곳일 수 있죠. 위험하죠. 왜냐면 학력 인증이 안 돼요. 학력 인증이 안 되면 뭘 못하냐면 검정고시를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런 검정고시를 보지 못하면 한국 시험을 못 보거나 또는 학력 인증 중에서 미국 학년을 인증하거나 영국 학년을 인증해 준 데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 이제 유학 갈 때는 쓸 수 있는 거죠. 이 학교를 내가 나온 게 인정되는 거니까. 하지만 학력 인증이 안 되는 학교는 전 국제학교는 거의 다 비춥니다. 왜냐면 사기들도 너무 많아요. 이 국제학교 비리나 사기들은 진짜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대치동에 정말 꽤 많은 학부모님들이 정말 속으로 아리하면서 보냈다고 후회하시고 막 알고 보니까 나중에 대안학교 수준이었는데 정말 운영도 정말 개판으로 하고 막 이래서 애 그 중학교 2년 3년을 날리고 상담 찾아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보고 보내셔야 되고요. 비싸다고 더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학비가 되게 고액이잖아요. 근데 고액이 정도를 진짜 좀 많이 세요. 그래서 학비 자체도 센데 그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특수한 활동들 하는데 비용이 또 들고요. 그리고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과외나 학원을 또 다니는 경우들도 꽤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런 거 다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요거 인증받지 않은 학교들은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인증받은 학교만 가시라고 하고 사기는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우리가 또는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이런 걸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좋은 정리, 원장님 웨슬러 검사, 풀배터리 검사에 대해서도 영상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웩슬러 검사 같은 경우는 학습과의 그 장기적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가를 저는 좀 많이 생각해요. 초등부모님들이 웩슬러 검사 많이 받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막 그릇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꽤 많은 연구에서 이런 연구 검사들이 아이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꽤 많이 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학습으로 봐야지 웩슬러 검사 뭐 요런 거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막 수학을 앞으로 잘할 거야, 영어를 잘할 것 같아서 국제적인 인물을 키워야지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약간 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연구를 하다가 좀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리를 한번 해드리기는 할게요. 조은정님, 저는 지금까지 여러 학원 보내본 결과 대형 학원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요즘 대형 학원 라인 중 소수정예도 있고 개인 학원 같은 쪽은 대형 거리를 베낀 느낌이거나 흐지부지한 느낌이 있어서요. 그런데 요즘 영수를 대형 라인을 타려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둘 다 대형으로 다니려면 아이가 힘들어하고 둘 다 아무것도 안 될까요? 근데 거의 대치동 대형 지금 학원들, 예를 들어 과목별 뭐 깁생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방 인원들 다 적어요. 지금 거의 다 소수정예 분위기 때문에 거의 적고, 개인 학원 중에서도 대형 커리를 베낀 게 아니라 요거는 개인 학원 중에서도 부족한 데를 가셨겠죠. 그 커리가 대형 학원들보다 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정교하게 잘 짜인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학원도 또는 소형학원도 그 가서 시스템과 우리 아이가 적응하는 정도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머니가 질문하신 그 뉘앙스와 기준을 봤을 때 저는 일단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영수학원 대형 라인 한번 넣고요. 레벨로 갈리겠죠. 지금 다니는 학원들이 되게 어울려서 얘를 잘 잡아주고 파악한다 그러면 바꾸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만약 지금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학원들 보내놓고 2, 3개월 뒤에 반드시 판단하세요. 이게 얘가 지금 레벨에 정체가 있거나 다니는데 구경만 하고 앉았거나 얘가 문제점 레포트는 근사하게 보내주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애를 교정해주지 또 못해요. 이러면 얘한테는 지금 대형 라인이 맞는 게 아니라 부티크를 찾아와가지고 교정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성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테스팅을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정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다니는 학원 그 선생님들과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된다거나 진도가 덜 나간다거나 이러면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도전했는데 1, 2개월 뒤에 진짜 이 학원도 굉장히 우리한테 맞는지는 반드시 평가하셔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학원이어도 그 학원 안에는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이 당연히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아이 기준에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리트머스 시험지인 거죠. 이걸 예측을 우리가 100%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단이 틀려도 괜찮아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른 다음에 조절해 주세요. 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쯤 내가 한번 판단한 다음에 조정해 줄게요. 이것도 아이랑 같이 미리 상의하신 다음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국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YJJ맘님 올해 중1 된 아이 논술학원 보내고 있는데 주일에 꾸준히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하는 마음에 보냈어요. 모두 다 그런 마음에 보내시지 않을까요? 이렇게라도 한 권 읽기 해야 되겠다. 논술을 그만두고 책을 꾸준히 읽힐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원장님 알려주신 비문학 독해 방법대로 자이스토리 등 비문학 2 풀고 있는데 중등의 비문학 문제집 뭐가 좋을까요? 다음 풀 것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매산비는 아직 어려울 것 같아서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책 꾸준히 읽히는 방법. 제가 독서에 관한 컨텐츠 예전에 찍어놓은 것 중에 괜찮은 게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일단 로직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 학원 다니면서 끄집어내서 이제 같이 읽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주는 걸 첫 번째 목표.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자기가 꾸준히 읽는 연습을 하려면 가능하면 얇은 책을 익히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 그리고 매일 정해진 시간 또는 정해진 분량을 읽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만 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같이 읽으면 진짜 최고. 어머니가 먼저 읽으시거나 먼저 읽고 그 책을 추천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같은 시간 앉아서 독서를 그 시간 동안 같이 공유해서 어머니는 더 어려운 책 읽고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홈리딩 클럽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이 읽는 거 추천드리고 그게 힘들다고 해도 자 우리에게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가 일주일에 한 권씩 딱 읽어오면 네가 진짜 사랑에 맞지 않는 치킨 줄게. 거기다가 네가 엄마 아빠 앞에서 그 책 내용을 설명을 또 스피치를 기가 막히게 해. 그래서 내가 무릎을 탁 치면 사이드를 거기 얹어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그 방법으로 쓸지는 단계별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아이한테 맞는 걸 찾아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집 추천드리면 자 마침 중학 매산비가 있습니다. 중학 매산비 책 구성이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자이스토리 전에 쓰던 건 수마주니어 그 비문학 독해 연습인데 이 책도 되게 괜찮습니다. 제가 그 비문학 책을 선정하는 이유가 지금 계속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시문만 띨렁이 있고 문제 있고 요 정도 책은 별로 좋지 못해요. 해설지가 보기마다 설명이 있어야 돼요. 로직이 정확히 맞아야 되고 제시문에 대한 분석적 내용을 전달해주는 책일수록 좋은데 요 매산비 보면은 제시문을 막 뜯어먹을 수 있게 다양한 질문들을 추가로 더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시문에 대한 되게 깊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줘서 되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중등 때 비문학 훈련을 한다는 건 스피드가 아니에요. 정확한 그 제시문을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이기 때문에 완성도를 도와주는 내용이 풍성하게 있는 책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만 많이 있는 책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거 많이 본다고 해서 배경지식 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2M님, 선생님 배경지식 독서 EBS 기술적 독해 논란에 안 휩쓸리는 비문학 공부법 선생님은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비문학 특집 언젠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비문학 특집 진짜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어머니가 또 새로운 미션을 주셨네요. 요 새로운 미션도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초등아이가 책 읽기 좋아하는데 편독을 하는 편이라 매일 비문학 지문 하나씩 풀리고 있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오답이 많으면 피싸 시키고 있고요. 아이가 저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오답, 피싸. 자, 피싸 되게 훌륭한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한번 인증해 드릴게요. 애야 열심히 해라. 선생님 영상에서처럼 도식화 연습시키고 싶어서 강의도 보고 칼럼도 읽고 하지만 전문가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도식화 로직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거 도식화를 정말 저희 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KPT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시킬 때 선생님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저희 컨설턴트 선생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설프게 도와주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봐줄 수 있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 없고요.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키워드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논리적 관계에 따라서 배치하는 게 이제 도식화라고 아이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배치가 뭐예요? 이게 반대 개념이면 화살표를 반대로 그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거면 파생됐다고 내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시의 기호가 나한테 익숙해서 내가 이 내용을 보고 역으로 원래 본문을 내용을 떠올려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맞아야 돼. 그래서 역설명으로 우리가 도식화에서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즉, 두 명의 학자가 있는데 둘이 싸웠어. 그래서 이 A는 첫 번째 이런 주장을 했고 B는 이런 핵심 주장을 해서 핵심 이론들이 딱 있는데 이걸 둘이 부닥치는 거잖아요. 부닥치는데 얘가 그 도식화 보고 설명할 때 A가 이 질문했고 B가 이 주장인데 두 주장이 되게 유사하다. 그 두 주장은 하나의 공통된 걸로 묶인다. 이래버리면 완전 틀리게 그 구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역설명시킨 다음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식화를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최초에 무조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즉 도식화의 핵심은 논리성과 재구조화 연습이에요. 재구조화가 뭐죠? 정보를 보고 내 걸로 소화해서 내 스타일로 소화하는 거. 소화했다는 명확한 기준은 인풋, 아웃풋 출력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거까지 됐을 때이기 때문에 역설명 가능한지 보면서 수정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로직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책 없어요. 제가 쓰기 전까지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 형태상으로 비슷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짤 때 이제 논리 순서도 이렇게 짜거든요. 이런 뭐 다음 단계로 되고 얘 뭐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고 잘못됐을 때 돌아오고 근데 얘는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순서도이기 때문에 사실 도식화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식화는 이 순서도랑 마인드맵의 어딘가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열심히 뭔가 컨텐츠를 관련된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준점을. 근데 지금 일단 어머니한테 기준 먼저 드리면 그 기준에 따라 역설명하면서 도식화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영어 장문 독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어 편. 제 마음속에 다녀갔을까요? 질문 주신 분들이 제 마음과 같아서 놀랬네요. 자, 다행이네요. 서로 공통의 이 어머니들의 공통되는 마음들이 막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애도 저런데? 우리 애도 저런데? 우리 애 저랬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원장님, 영어 장문 독해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부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독해에 대해서는 좀 방법을 많이 안 알려드린 것 같아요. 예비 중2 남자이고요. 문장이 길어지니 해석이 수월치 않아 보이네요. 덤벙거리고 성격 급한 아이여서 한 줄 한 줄 공들여 읽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간 자주 틀리는 유형으로 빈칸 채우기, 올바른 문장 순서 같은 문제입니다. 요건 어머니 다 많이 틀려요. 네, 당연히 많이 틀립니다. 영어 독해 전반에 걸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법 부탁드립니다. 라방 부탁드리고 싶은데 녹화하신 시간이 새벽 5시라고 하셔서 마음 접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이걸 제가 읽어드린 이 순간이 5시 또 9분을 넘어서고 있네요. 제가 낮 시간대는 너무 바빠가지고 대부분 새벽 영상 촬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콘텐츠 영상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콘텐츠 준비도 그렇고. 근데 라방은 코로나 좀 가면 할게요. 코로나 가면 저도 좀 하고 싶었는데 뭔가 라이브로 막 의사소통하고 막 Q&A도 좀 더 라이브로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제가 아는 막 지인들 데려와가지고 예전에 공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지금 왜 그렇게 성공했는지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해보고 싶은데 저 혼자만 맨날 떠드니까 약간 재미 덜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가 좀 되면 제가 당연히 할 겁니다. 자,
제가 장문 독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러니까 정확성을 키우고 싶은 건지 스피드를 키우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런 특정 유형들을 해결하고 싶은 건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솔루션이 좀 달라야 합니다. 정확성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직독직해를 시키고 문제를 푸시게 하고요. 스피드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문제를 뭐 5문제, 20문제 뭐 이렇게 세트를 잡은 다음에 시간을 제한해 놓고 푸는 훈련을 하고 거기서 틀린 문제를 뽑아서 얘는 틀렸으니까 직독직해.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목적성에 따라서 트레이닝 방식을 좀 다르게 두시는 게 좋고, 자, 여기 플러스 알파. 고난도 유형 아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빈칸 순서. 이건 애들 원래 힘들어요. 해석을 정확히 했어도 빈칸 순서는 힘들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풀어보시면 느낌 딱 와요. 아, 이 순서 문제 이거 진짜 난해한데, 얘가 좀 앞인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헷갈리거든요. 여기 문장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순서 문제에도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형을 접근하는 연습이 원래는 좀 더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에 맞춰진 내용만 좀 묶여있는 문제집을 푸시던지, 그러니까 고등 모의고사 문제집들 중에서는 이렇게 묶여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뭐 독해 보면은 거기서 빈칸 뭐 주제일치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 잡은 게 되게 많은데 중등 수준에는 그런 문제집들이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가 좀 더 애가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고등 문제집 중1, 고1 정도까지는 이제 충분히 좀 더 도전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유형 도전. 거기에 타겟팅 맞춰서 하시면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왜냐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계속 정확한 문장을 해석을 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스피드와 그 유형을 잡는 훈련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수학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학 질문들이 항상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요. 어머니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님, 원장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네요. 저는 홍콩 중3 아이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시험은 열심히 잘해서 전과목 1개에서 3개 정도 틀리고 수행도 얼마 좀, 학생부 종합전형 인재. 자, 그런데 수학을 중등도 순마로 개념 읽고 선행해서 수상도 여러 고민 끝에 아이가 원해서 순마 읽고 인강 2배속으로 공부하는 쌤 푸는데 B단계는 80% 정답률이고요. 잘하네요. C단계는 순마와 B단계 정리 후 풀고 현행에 일품 하려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 현행 일품 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요거 계속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가신다는 건지 마음 같아선 빠르게 남들처럼 학원에서 진도 빼고 싶은데 이제까지는 매번 학원 고민하다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이가 스스로 잘하고 있으니까 진도만 항상 아쉬운데 고등되니 막상 수상이 중등보다 더 더디고 중등생과 다르게 정답률도 낮고 아이는 진짜 열심히 하는 거라 느리다며 괜찮다는데 이렇게 늦는 것보다 학원가서 약기라도 진도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중등 때처럼 자신이 알고 다지고 느리다고 여기면 믿어줘야 하는지 고등되어서도 지금 성적 조금이라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네요. 비슷한 질문 영상에서 보긴 했지만 저희 아이 경우에도 어떨지 고민되네요. 모든 질문이 다 다릅니다. 왜냐면 학생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잘 하셨고요. 아이가 이제 그 중등 내용을 되게 잘하고 있는데 요 아이 되게 훌륭하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약간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저는 홍공의 위험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홍공이 뭐가 위험한 부분이 있냐면 중등 공부를 되게 잘했던 애들이 고등 공부로 봤을 때 그 스타일로 어떻게든 정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더 끌고 가려고 해. 고등 공부는 컨텐츠 이해 인강으로 커버칠 수 있어요. 모르는 거 요즘 앱 너무 잘 됐기 때문에 Q&A 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략이에요. 왜냐면 문제를 풀 때 제가 고등수학 선행편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한 번에 개념을 하고 막 심화까지 완성한 게 중등 때는 될 수도 있는데 고등 때는 거의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한 친구라도 내가 개념을 보는데 막 이차함수 응용 문제를 볼 때 막 멘탈이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도를 어느 정도 빨리 가고 회독수를 높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공부예요. 근데 혼자 혼공하다 보면 이 회독수를 못 만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좀 제한하고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한정해 두세요. 지금 1학기고 좀 내신 대비해서 또 이제 만점 가까이 받으실 거잖아요. 그런 훌륭한 학생이니까. 그러면 선행진도 많이 못 나간다고 제가 생각하고 조언해 드리면 방학 때는 속도 이제 진짜 진지하게 좀 속도 빼는 걸 메인으로 두셔야 되고요. 지금은 방학 되기 전까지는 정확히 하는데 회독수를 차라리 높이는 방식으로 수상을 다지는 전략으로 좀 수정을 하세요. 왜냐면 지금 내가 뭐가 헷갈리잖아요. 돌고 다시 와서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해 드릴게요.
자, 랑이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영상 늘 감사합니다. 입이 초사 여아맘입니다. 하면서 이 질문 엄청 써주셨는데, 그 질문에 어머니들이 이 학년 때, 초사, 초학년 때 엄청 공감하실 것 같아요. 초 3, 4, 5 학년 되게 공감하실 만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심화에 대한 얘기예요. 초등심화 뭐 심화를 해놔야 나중에 심화를 잘한다는데 우리 애는 막 했는데 되게 힘들어하고 어떤 문제는 자기가 시간을 오래 들여도 못 풀고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주고 넘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끝까지 더 해야 되는지 이 방법 물어보셨고 심화 진도를 심화 뭐 준심화 준준심화 뭐 더 심화서 이런 걸 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조합을 뭘 최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 질문해 주셨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 문제집들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 조합을 말씀드리는 건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다른 조언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과에만 집중해야 될지 사고력 훈련이나 경시대에 좀 준비해야 될지 요 질문 진짜 거의 어떤 초등 수학 질문의 정수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이제 수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좀 국어 영어를 하다가 수학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 언제 수학을 확 좀 더 부어야 되는지 요 고민도 되게 비슷하게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수학을 지금 확 다 많이 부어야 되는지 뭐 아니면 좀 더 있다가 확 부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애들이 다 고등 때 수학이 진짜 너무 중요하다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한 초5 때 수학을 고등까지 한번 끝내볼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고민이 여기 똑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도 저도 많아요. 자, 첫 번째는 심화를 초등학생인데 심화를 길게 잡는 거 저는 비추드릴게요. 99%는 비추드리고요. 1%는 추천드릴게요. 1%가 어떤 아이냐면 이걸 푸는 걸 즐거워해.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해보고 도형 문제인데 막 이렇게 그려보고 이걸 막 30분 동안 하는데 재밌어해.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고민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정말 그렇게 했다가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어느 정도 하고 고민의 시간도 너무 길게 잡으면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끊어주셔야 돼요.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럼 끊어주시고 그 대신 해설지를 좀 분석을 같이 해보신 다음에 아이한테 해설지 분석 같이 해봤으니까 또는 알려주셔도 되는데 이제 네가 한번 설명해준 대로 한번 다시 풀어봐 이러는데 잘 풀어. 그럼 괜찮은 거. 근데 또 고민하고 되게 힘들어하면 그거 너무 길게 잡지 마세요. 걔 안 풀어도 고등수학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넘어가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심화, 준준심화, 뭐 심화 조합, 뭐 이런 거 막 심화 베리에이션 막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연산 좀만 더 신경 써주세요. 연산이 실제로는 심화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99%그 학생들에게는 준심화, 심화 뭐 요거 나가는 것보다는 연산 훈련 문제집들을 하나를 더 풀고 그 훈련을 명확히 해놓는 게 나중에는 엄청난 재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시, 사고력. 저는 사고력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고력 수학이 되게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비추드릴게요. 물론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각자의 논리가 있겠지만 일단 저는 중고등 계속 지도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보면은 사고력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경시대, 지금은 경시대 문제 수준들도 되게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진 않는데 수학을 즐거워하는 아까 그 1% 그리고 그 1% 근처 언저리에 있는 상위권 친구들 있죠. 수학으로 막 경쟁하고 이런 걸 재밌어요. 도전 꼭 하세요. 그런 친구들은 해봐야 돼요. 하는 걸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력이 더 많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신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아이의 타입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등은 저는 수리적 능력보다 언어적 능력을 높이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 만들어져 있어야 나중에 수학을 할 때도 해설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고요. 문제를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어적 능력을 높이시는 게 포션을 더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수학의 비중을 우리가 중등 넘어가고 막 가면은 걱정되잖아요. 늘리는 시기는 저는 아이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초육 들어가는 겨울방학부터는 수학의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은 정말 수학을 좀 더 극단적으로 많이 시키고 싶은 분은 막 수학으로 다 도배하고 국어 영어 약간 정지할까요? 이러는데 정지는 안 좋고요. 정지하지는 마시고 국어 영어를 30% 정도 하고 수학을 70 정도로 바꾸는 걸 요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걸 되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너무 많이 끌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아니어도 또 많이 할 기회는 있기 때문에. 자, 과학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편은 질문들이 되게 심플해요. 윤희님, 원장님 영상 잘 봤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합니다. 질문들 예비 중등 물리화학 ESC랑 안쌤 줄기과학 학원에서 끝냈는데요. 중등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해야 할지 아니면 통합과학 물리화학 모랑화원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통합과학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문과 갈 친구들이면 괜찮은데 아닌 경우에는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문과 이과 갈지 아직 선택 못했다 그러면 이과 갈 거라고 일단 목표치 설정해놓고 그 이과 테크트리를 좀 더 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모라를 하는 게 좋은데 물리는 수학 테크트리를 짠 다음에 제가 하라고 했죠. 그래서 화학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리는 좀 수학 좀 더 된 다음에 그리고 생명과학을 하는 것도 요즘은 괜찮습니다. 생명과학 선택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추천을 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구과학 내용이 굉장히 반대한데 예전만큼 어렵진 않아서 미리 굳이 안 해도 꽤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막 화학이나 물리, 생명과학 걸 다지는 거 특히 화학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중등과학에서 화학만 끝내고 바로 화원 해도 됩니다. 물론 되는데 이게 화학 하다 보면 대단원 이제 1, 2, 3, 4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4단원 반응 가면 멘탈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1, 2단원을 해서 재밌었고 해볼만 한데 이러면 3, 4단원 가셔도 되고요. 근데 1, 2단원 했는데 너무 허걱거리고 버거웠어. 그러면 1, 2단원 잘 다지고 오히려 3, 4단원 가는 것보다 잠깐 빽해가지고 중등 물리를 하거나 중등 생명을 좀 더 공부하고 그거 관련된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물리를 공부하고 내가 수학을 좀 했다 그러면 물리 대단원 1, 2를 도전해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선행이 생각보다 잘 풀리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든 다 씹어먹는다는 생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너무 힘들 때는 정지하고 그거 한 것까지만 제대로 다져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화학은 진짜 1, 2단원과 3, 4단원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고 1, 2단원만 잘 다져놔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였고요. 새벽이니까 제가 많이 꼬이네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홍콩러 분들도 다루셔도 됩니다. 코멘트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새벽까지 찍어서 열심히 답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질문들 되게 많으신데 짧고 단순한 질문도 괜찮으니까 질문 달아주시면 되게 세상에 부족한 질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냥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분들도 그런 분 반드시 제 구독자가 지금 10,000명이 넘는데 그분들 중에서 비슷한 분 100명은 최소한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질문 올리시는 게 좋고요. 너무 심플한 질문인데 제가 간단히 답드릴 수 있는 거면 제가 바로 글로 답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 열심히 달아주시면 저도 열심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치동 장원장 시즌5 오늘도 어머님의 아이의 열공 화이팅 합니다. 제가 공유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화이팅.